그래서 이렇게 이쁜 말만 하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좀 간단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쌤이 적당히 그냥 이렇게 쭉쭉 넘어가고, 너네가 좀 어려워하는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어려워하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개념들 쌤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자세히 하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쌤이 말 안 한 부분을 모르고 있으면 안 돼. 그거는 그냥 책에 가볍게 다뤄도 되는 거니까 쌤이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 지금 자이스토리 푸는 학생들은 계속 숨막힘 라우데 옆에 끼고 공부해 버릇 하시고요. 까먹으면 자꾸 책 볼 수 있게, 기본 개념 잊혀지지 않게. 그리고 숨막힘으로 푸는 너희는 어쨌든 책은 다 봐야 된다는 거지. 책은 다 보고 선생님이 말해주는 내용을 조금 더 중요시해서 보는 거지. 다 보기는 보되. 아셨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쌤이 저거 얘기했으니까 저거만 기억해야지 이러지 마시라고. 아셨죠? 내가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있는데, 항등식이 뭐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럼 뭐가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 딱 들었을 때 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딱 와닿지 않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뭐야? 앞에 어떤 조건이 빠지니까 그런 거야. 결과적인 것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보통 기억을 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아. 그거를 좀 조심해야 돼. 항상 세트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떨 때 어떻다, 이거를. 근데 니네는 주로 어떻다라는 것만 갖고 계산만 한다든지 이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하니까 그 뒤에 것만 기억할 가능성이 큰 거지. 그러면 뭔가 잘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ax 플러스 b는 0이 있을 때, x가 변수라고 했을 때 x에다 뭘 집어넣든 얘가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럼 1을 넣어도 성립하고 2를 넣어도 성립하고 3을 넣어도 성립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얘를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요. 그럼 우리 방정식은 뭐야?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어떨 때는 참이 되고 어떨 때는 거짓이 되는. 그럼 x를 이것저것 넣어보면 얘는 참이 안 되네. 또 넣어보면 어떤 건 또 내 등식이 성립하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게 방정식. 이해하셨죠? 그럼 방정식은 뭘 우리가 그러니까 풀었을 때 뭘 구하는 게 목적이야? 방정식은 미지수의 해죠, 해. 미지수의 값, 해 또는 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항등식은 니네가 생각을 해봐. 미지수, 그러니까 등식을 성립시킬 때 그때 미지수의 값을 우리가 해라고 하는 건데, 맞죠? 그 해가 1을 넣어도 성립하고 2를 넣어도 성립하고 3을 넣어도 성립하는데 그게 궁금하겠어? 항등식에서? 뭘 넣든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항등식은. 그럼 항등식은 뭐가 목적인 거야? 이미 아는 사람들이 대답해줘야지. 너는 다 알잖아. 모르는 건 쟤만 있잖아. 뭘 구해야 돼요? 미정계수. 그죠? 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변수, 미지수 앞에 붙어있는 그 숫자들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2개가 있죠.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고, 그지? 그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치대입법, 또 하나는 개수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 2가지가 있네. 그럼 이 방법이 왜 2가지가 있을까? 그렇죠. 그때그때 용도에 맞게 쓰라고 2가지가 있어요. 뭘로 하든 결과는 똑같이 나와.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그 구분을 잘 지어서
어떨 때는 수치 대입법을 쓰고 어떨 때는 개수 비교법을 쓰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어떨 때 개수 비교법을 쓰냐면 말 그대로 여기 문장에 아니 단어에 나와 있듯이 개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개수를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우리가 개수 비교법을 이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쌤이 간단하게 1차식으로 항등식을 만들어 보면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다라고 했을 때 여기 좌변과 우변을 봤을 때 x의 개수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a랑 c로. 그리고 상수도 이제 통틀어서 그냥 얘기할 땐 다 개수로 얘기를 해요.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해라라고 할 때 상수까지 더한 걸 의미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해했지? 그래서 어쨌든 요 지금 b랑 d도 명확하게 지금 딱 드러나 있죠. 그럼 이때 개수 비교법은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양쪽 식이 똑같아야 돼. 항등식이 되려면. 이해하셨나요? x에다 뭘 넣어도 성립하려면 여기가 똑같아야 x에다 내가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식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얘 식을 비교했을 때 개수가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얘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A랑 C랑 같고요. B랑 D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됐죠? 대답 좀 잘 해주실래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했고 뭐 헷갈리면은 책을 한번 좀 보시는 게 딱 정리된 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항등식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 뭘까? 항등식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쌤이 그러니까 너네가 좀 자주 보지 않은 느낌으로 써볼까요? mz 플러스 n은 0. 야, 얘 항등식이야 라고 했어. 그럼 너네 나한테 뭐라고 질문해야 돼? 야, 얘 항등식이야. 응? 왜? 아니 항등식이야. 왜가 어딨어? 내가 이렇게 식을 써놓고 얘는 항등식이라고 준 거야 내가. 했어. 그럼 너네는 생각을 해보고 나한테 하면서 질문해야 돼. 뭐 질문해야 되게? 뭐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라고 물어봐야죠. 항등식은 그냥 항등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하든지 어떤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얘를 내가 m에 대한 항등식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m이 변수, z랑 n이 상수예요. 숫자 그냥. 숫자인데 모르는 거. 얘는 미지수, 변수.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쌤이 지금 말한 게 그러면 항등식은 어떤 한 문자 또는 뭐 여러 개 문자일 수도 있는 거야. 문자는 어쨌든 특정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댔잖아. 그럼 문제에서 식이 막 복잡하게 줬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걔가 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줘 문제에서 대부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식을 정리를 해야 돼. 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가 섞여 있고 걔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주면 그게 만약에 x에 대해서 2차식이라고 했다 치자. 그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x에다 뭘 넣든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지. 그럼 우리는 이때는 개수비교법을 쓰는 거야. 여기 우변에 아무것도 안 써있고 0이라고 돼 있죠. 그럼 내가 여기 좌변에 x에다 뭘 넣든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지. 그럼 얘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되죠. 얘 뭐여야 돼? 0이어야지. 얘 뭐여야 돼? 0이어야지. 얘가 다 0이어야 얘에다가 아무거나 다 때려 넣어도 무조건 0이 나오겠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개수 비교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이쪽이 0, 얘도 0, 얘도 0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쌤이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항등식의 의미 그리고 얘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항등식을 봤을 때 니네가 식을 정리해야 되는 순서 뭐 이런 걸 확실하게 해놔야지 너네가 개수 비교법을 쓰든 수치 대입법을 쓰든 할 거야. 아셨죠?
그리고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을 언제 쓰는지를 아까 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된댔잖아. 그래서 가볍게 얘기를 해주면 또 복잡하게 얘기하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개수를 빨리 비교할 수 있는 상태의 식을 줬을 때는 개수비교법이고요. 개수를 쉽게 비교할 수 없는 상태로 줬을 때는 수치대입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식이 예를 들어서 쌤이 식을 줬는데 만약에 a x-2 전체 세제곱 플러스 b x 마이너스 전체 제곱 플러스 c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d는 0.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했어. 그럼 이거 전개하려면 어때? 겁나 빡시지? 그지? 이렇게까지 무식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렇게까지 복잡한 것만 생각이 났다면 내가 뭔가 좀 잘못 생각했나? 라고 하면서 다른 방법을 좀 찾으려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니네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아주 어려운 문제 빼고는 아주 복잡한 식이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어. 이해했지? 간혹 있기는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너네가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왜? 질문은 내일 모레 하세요. 일단 좀 더 하세요. 계속 더 풀라고 뒤로. 자, 나 뭔 얘기까지 했지? 어디까지 얘기했냐? 그런 문제 풀 때 막 21번 조금 약간 어려운 문항 쪽 문제에서는 좀 복잡해도 그냥 해야 돼. 특별한 뭐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번, 21번, 19번, 29번 예전 그치 29번, 30번 이런 문제들 그런 거 풀 때는 진짜 복잡한 것도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풀고 그 외의 문제에서 적당한 문제집에서 적당한 문제를 푸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복잡한데 싶으면 걔는 조금 잘못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럴 땐 풀이를 잠깐 봐. 진짜 복잡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그런 다음에 계산해. 아셨죠? 자, 얘 지금 전개하기 힘들댔지? 그지? 그럼 얘는 수치대입법인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x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이 항등식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x의 값을 집어넣어서 개수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했지? 그럼 내가 뭐 사실 한 가지만 딱 생각나는 게 아니라 약간 한두 개 이렇게 좀 두세 개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야.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뭘 넣어주면 식이 간단해질까? 찬우가 얘기해봐. 0. 0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항을 없앨 수 있는 게 간단한 거야. 이해요. 그럼 2 넣는 거야. 2를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면 쌤이 만약에 여기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어. 이번에도 찬우가 얘기를 해봐. 그러면 이것도 항등식의 개념에서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생각하는 거거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럼 뭘 넣으면 될까? X 1? 1 넣으면은 A가 안 나오잖아요. 쌤이 물어본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인데 X에다 1 넣으면 얘 마이너스 1 되고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되잖아. 3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아셨죠? 그래요. 그래서 수치 대입법은 숫자를 넣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걸 생각할 건데 이때 x의 값에 그러면 뭐를 넣어야 간단해질 수 있을까? 요 정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이해 갔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항등식에 대한 좀 굵직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뭐 계산하고 이런 거는 뭐 직접 부딪혀 봐야지 좀 알 테니까. 문제도 좀 풀어볼까요 오늘? 좀 덥지 않냐? 등식이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할 때라고 했어요.
근데 요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표현이 조금 다른 말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돼 있잖아. 그거를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게 언제 어떤 문제에서 그 표현이 나올지 확실히 몰라.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게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할 때 어떤 x의 값에서든지 다 성립한다는 거지. 그래서 말을 어떤 x에 대하여도 성립한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어떤 x에 대하여도 성립한다. 또 뭐 있죠?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있었지? 하나가 더 있던 것 같은데. 모든 x 아니지 모든 x 어떤 x 그래요. 책에 보면 정리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다 똑같은 말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니까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 문제를 왜 좀 덥지 않냐?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개수 비교법을 이용하여 라고 했죠.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러면 얘가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럼 얘가 x의 개수니까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럼 a 플러스 b는 3이죠.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죠. 얘랑 연립해서 푸시면 a, b 나오겠죠. 네, 이게 개수 비교법이에요. 그러니까 개수가 양쪽 식이 같으니까 개수끼리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개수 비교법이에요. 그러면 등식이 만들어지니까. 자, 이렇게 지금 좌변과 우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댔으니까 얘 항등식이구나. x의 값에 관계없어?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럼 식을 너네가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한 내림차순의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얘는 지금 다 전개하는 게 좀 귀찮아.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을 써도 무관하다면 수치대입법을 쓰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럼 몇을 넣어볼까요? 몇 넣을까? 1 넣을까요? 그럼 1 넣으면 뭘 할 수 있죠? 여기가 0이고 여기도 0이니까 얘가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C가 1인 걸 알아요. 됐죠? 그럼 또 뭐 넣을까? 여기 이제 1인 거 알았어. 2 넣을까요? 왜 2 넣은 거죠? 그쵸? 얘가 1로 나올 테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여기다 지금 우리 2 넣었나? 2 넣었으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a 플러스 b가 3인 걸 알죠. 됐죠? 그럼 또 뭐 넣을까? 0 넣을까요? 0 넣으면 얘 어떻게 돼요? a, 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여기다가 0 넣었으니까 0이 되겠죠. 그럼 a 마이너스 b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어서 a는 몇? 1, b는 2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수치대입법. 자, 보세요. 이런 거를 너네 읽었을 때 판단을 못하기도 하더라고. 처음에 배울 때.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그럼 얘는 뭐야?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럼 얘는 당연히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돼? 몇 k 플러스 몇은 0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됐어? 그럼 얘가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겠죠? 얘 뭐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계산해줘요? 계산해줘? 자, 여기 3k 있고 x 있고 여기 마이너스 2k 있고 y 있죠? 그리고 여기 4k 있죠? 그럼 k에 대해서 생각해주면 여기에 개수가 몇이야? 3x라고 봐야지. k가 변수니까. 이해했니? 그럼 여기에 3x. 그 다음에 여기에 변수는 뭐예요? 마이너스 2y가 되겠죠. 얘 좌변으로 넘어올 거죠?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2x 4y 플러스 8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얘네 정리해주면 2x 플러스 4y
제 좌변으로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얘는 0, 얘는 0이라고 해서 풀면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죠? 자, 넘어갈게요. 그럼 얘는 지금 문자 3개 나온 거예요. x, y, z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x, y, z에 대해서 정리를 x, y, z는 0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됐죠? 수치대입법. 그리고 봐봐. 여기는 지금 아직 우리가 많이 진도를 빼지는 않아서 그냥 다항식에 대한 항등식의 느낌으로 나오는데, 사실 수치대입법을 쓰는 가장 많은 형태의 식의 형태는 fx로 식을 줄 때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항등식에서 이제 나머지 정리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오긴 할 텐데, 어쨌든 fx로 나왔을 때는 수치대입법밖에 쓸 수가 없지. fx가 어떤 다항식인지 모르니까. 아셨죠? 그래요. 그럼 얘도 하나 할까요? 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그럼 뭐 넣을까요? 하나 뭐 넣을까? 1? 그럼 1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가 0 되죠? 그럼 얘 사라지겠죠? 1 집어넣었죠? 그럼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 되겠다. 또? 네? 2예요? x에다 2 넣어요? x에다 2 넣으면 지금 4-2 되는데 2 넣어요? 몇 넣어요? 루트 2라고 하셔야죠. 왜 갑자기 사고가 정지가 돼. 루트 2 넣으면 얘 몇이야? 찬우야 대답 좀 해. 적극적으로 해야 기억에 잘 남는 거야. 얘 몇이야? 2 넣었다니까요. 아니 루트 2 넣었다니까요. x에. x의 4제곱이야. 몇이야? 성민이 졸리면 일어나 있어. 눈 풀려 있는데? 너 기절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 같아 지금. 그래요. 한 번만 믿어줄게. 몇이야? 뭐가 8이라는 거야? 얘가? 4제곱인데 어떻게 8이야? 루트 2를 4번 곱하면 8 돼? 어. 어? 제곱하면 2잖아. 그걸 또 제곱한 게 4제곱 아니야? 근데 8이야? 너가 이러면 하은이가 안도한단 말이야. 아, 이 새끼 내가 하는 것도 모르네. 이러면서. 어? 루트 2를 4번 곱했다고요. 정말 몇이야? 어? 그래서 그런가? 4잖아. 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이 되겠, 0이 맞나? 0이 되겠죠. 그래서 얘 연립해서 풀면 되니까 두 식을 빼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됐지 찬우야? 잘하자. 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라고 돼 있어요. 왜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눗셈 이 새끼가 이 봉시가 나눗셈 하면은 같이 따라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나머지? 뭐 나머지 정리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나눗셈 하면,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자꾸 공부할 때
뭔가 하나의 조건이나 단어가 툭 튀어나오면 그거 갖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된다니까. 다항식이 나눗셈이 나왔어. 그럼 뭐 생각해야 돼? 이 문제가 어떤 조건이 더 추가로 붙을지 모르잖아. 그럼 일단 나눗셈 갖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쫙 생각해주고, 그 다음 조건이 있으면 또 그거 갖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쭉 이 중에서 골라내고, 또 조건이 또 있으면 그 중에서 또 뭔가를 조건에 맞는 걸 또 골라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 다항식의 나눗셈 하면 뭐 생각해야 돼? 쟨 나머지를 생각한대. 그럼 넌 조리제법 좋아요. 조리제법을 해야 될 수도 있지. 또 응? 뭐 그래요. 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항등식 하고 있잖아. 그 항등식에 관련된 게 뭐가 있어? 그래요. 검산식이 있죠. 검산식. 검산식을 늘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눗셈에, 그러니까 다항식을 어떤 다항식으로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검산식을 쓰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조립제법이나 나머지 정리를 쓰라고 하든지, 뭐 그 세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그러면 그렇게 쓰게 되면 여기 다항식이 있을 거고요. 여기 나누는 식이 있을 거고요. 여기 몫이 들어올 거고, 여기 나머지가 들어오겠지. 이해했지? 그럼 이 식이 어때요? 얘랑 얘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식이야 얘는? 항등식이라고요. 아셨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상수 A, B에 대해서 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써야 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그럼 몫을 뭐라고 써야 돼?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도 너네가 꼼꼼히 잘 보고선 여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얘로 나눴다며. 얘 2차식이죠? 근데 얘가 3차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얘가 1이죠? 근데 얘도 1이지? 그럼 내가 곱하는 식의 차수가 몇이어야 돼? 1차여야 되죠? 최고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는 1이어야죠. 그래야 x 세제곱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야지. 그 뒤에 숫자는 아직 생각하기 좀 귀찮지만 여기가 1이면 곱해서 상수항이 b가 나올 수 있어야 되니까 얘가 뭐라고 나와야 돼? 플러스 b라고 하셔야죠. 맞죠?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니까 x-3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좌변의 식이 얘고요. 우변의 식이 얘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에다 뭘 넣어야 간단해지겠니? 뭘 넣어야 간단해지겠어? 이게 항등식이잖아 지금. 근데 a, b 구하래. 그래서 a-b 값을 구하래요. 그럼 항등식인 조건 하에서 a랑 b는 개수고, 개수를 구하려면 미정계수법을 써야 되는 거고, 그거를 구하려면 니네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계수비교법을 쓰던지 아니면 수치대입법을 쓰던지 판단을 해야지.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더 빠를까? 이거 전개해도 쌤이 아까 잘못 썼다. 그쵸? 얘를 좌변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자, 여기를 차라리 K로 놓을게. 그럼 요 식은 요거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되고, 아까 쌤이 실수한 게 요 상수항이 얘랑 얘만 곱하면 나온다고 착각했어. 나머지가 있었는데, 그지? 그럼 얘까지 계산했을 때 b가 돼야 되는 거니까 K로 일단 두는 게 맞겠네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뭐 둘 중에 뭘 쓰는 게 좋을까 지금? 뭐가 좋겠어요? 수치대입법 그럼 뭐 몇으로?
너 글씨 잘 안 보여? 저기 방식 보이긴 보이는데 응. x 세제곱인가? 세제곱. 약간 그게 그럼 더 앞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여기도 써 있고 뭐 니네가 생각도 하고 할 건데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럼 개수 비교를 하려면 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개하셔야 되겠죠? 전개해서 비교해서 같다라고 식 쓰시면 돼요. 그럼 전개해 볼까요?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제곱이고 이렇게도 제곱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k x의 제곱. 됐죠? 그 다음에 1차항은 얘랑 얘랑 곱했을 때랑 얘랑 얘랑 곱했을 때죠? 그럼 뭐라고 쓰셔야 돼요? 플러스 1 플러스 k인가요? 맞죠? 근데 여기도 x가 있었네요. 그럼 얘가 2로 바뀌어야죠. 됐죠? 그리고 1 곱하기 k는 k니까 k 마이너스 3이 상수항이 되겠네요. 아이고 0이 아니지. 이게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k는 몇이야? k는 몇이니?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k는 0이죠? 그럼 b는? k가 0이면 b는 마이너스 3이겠죠. 됐죠? 이해하셨죠? 그럼 a는 2고요.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 얘를 뺐으니까 답은 5가 되겠죠. 됐죠? 얘 k로 났네 얘도. 조건식을 만족시키는 항등식 x-y는 3이래요.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대. 그럼 얘가 뭐야? 얘가 뭐야? 그래요. x, y에 대한 항등식이죠. 됐죠? 근데 이걸 만족시킨대. 그럼 얘에서 우리가 x는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면 3 플러스 y가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y 대신에 x 대신에 새끼 안 주는구나. 자, 3 플러스 y. 내가 그거 보려고 지금 틀린 거야. 좀 빈정되는 대답인데? 네, 뭐 그러던지 뭐야. 15죠? 이해하셨죠? 그럼 얘가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x, y에 대한 항등식이었던 게 이 관계식을 통해서 y에 대한 항등식을 우리가 만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푸시면 돼요? 3a 플러스 ay by 그러면 a 플러스 by는 15죠? 이해하셨죠? 그럼 얘를 넘길까? 이렇게. 그러면 얘가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y 값에 관계없이 어때야 돼요? 성립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얘도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럼 얘가 0 나오려면 a는 마이너스 b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5 마이너스 3a가 0 나와야 되니까 a는 5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그럼 둘 다 제곱해서 더하랬으니까 답은 50이 되겠네요. 자, 요거 잘 들어 놓으세요. 잘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시험에. 자,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아까 쌤이 간단하게 한번 문제를 보기도 했는데 얘를 쭉 전개를 하면 몇 차식이 나오죠? 네, 5차식이 나오겠죠? 됐나요? 최고차항이 몇 차 나와 여기서? 3차 나오지? 여기서 몇 차 나와? 2차 나오지? 그걸 곱했잖아. 그럼 몇 차야? 5차 나오겠지? 그러면
fx는 몇 x의 5제곱 플러스 몇 x의 4제곱 플러스 몇 x의 세제곱 플러스 몇 x의 제곱 플러스 몇 x 플러스 상수항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하셨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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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더할 거잖아. 맞죠? 그러면 찬우야 x에다 뭘 넣어야 돼? 1이죠. 이해했어?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이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요 식과 밑에 있는 식은 어때요? 같은 식이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내가 밑에 식에 1 넣은 거나 위에 식에 1 넣은 거나 어때? 똑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F1이 될 거고 1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이니까 8. 1 집어넣으면은 몇이야? 2-5니까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죠? 그래서 답은 70이에요. 됐어요? 개수의 합을 저런 식으로 구하는 거구나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금 9번, 10번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지금 9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개수들의 합이죠. 그러면 얘를 전개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니까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 1 집어넣은 것과도 같을 테니까 3에 제곱하면 9가 나오겠죠. 그래서 9예요. 그리고 요 녀석은 우변의 식에다가 1 넣으면 이렇게 나오지. 그럼 뭘 넣으면 찬우야 이렇게 나오겠니? 하은이가 대답해볼까? 뭘 넣으면 이렇게 나올까요? 맞아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렇게 나와. 찬우야 이해했어?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a0 플러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1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했지?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이죠? 그럼 이렇게 없어지면 1의 제곱이니까 얘는 1이겠죠? 됐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찬우야 얘는 한 번에 안 나와. 주어진 지금 우리 풀이에서 하나는 요게 나왔고 하나는 요렇게 나왔죠. 그러면 얘가 나오게 하려면 얘네 둘을 더하면 짝수 항만 남아. 요렇게 바로 나오진 않지만 요거의 식과 요 식을 더해주면 2a0 플러스 a1은 한 번 더하고 한 번 뺐으니까 사라지죠. 그 다음에 a2는 두 개가 더해졌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 항도 사라지고요. 2a4가 될 거고요. 또 다섯 번째 항 사라지고요. 여섯 번째 항도 지금 2a6이 되겠죠. 됐어? 이해했어?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몇이야? 그래서 얘가 10. 그럼 문제에서 답은 몇이야? 5가 되겠죠. 양변에 2 나누니까. 얘보다 복잡하게 해서 나올 수 있어. 얘는 지금 간단한 거고 이렇게 쉽게는 잘 안 나오죠. 자, 밑에 식에서도 좌변과 우변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여기를 n이라고 했는데 그럼 얘가 몇 차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여기서 3차, 여기서 2차 나오죠? 그걸 곱했으니까 5차 나오겠지? 그럼 얘가 5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얘가 항의 개수가 몇 개죠? 항의 개수가 몇 개? 5개예요? 5차인데? 네, 항의 개수요. 상수항까지 해서 6개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어쨌든 얘는 0부터 6까지 다 더한 거죠. 5라고 해야 되는구나. 쏘리. 자, 항은 6개인데 어쨌든 5까지 더할 거고 그러면 여기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요? 1 집어넣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얘는 제곱했으니까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여기서 좀 전에 5인 거 구했으니까 얘는 5가 될 거고요.
얘는 번갈아 가면서 지금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주어진 식에다 뭘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7 맞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 되니까 4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108 거기에다 5를 곱하니까 540 맞죠? 그렇게 되겠네. 저는 이해 갔니? 자, 얘는 안 할게요. 얘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